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적은 돈을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내는 거. 부동산 시장에선 요즘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그 기세가 좀 쏠리고 있더라고요. 좋은 이 매물을 선택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면 너무 좋은데 또 찾아서 나서보면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 많으세요.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들 저희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부동산 가이드 출발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사항들 전화 주셔서 물어봐 주세요.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797-0300번 문자 번호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질문 남겨주세요. 역시 답변해 드릴게요.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매주 월요일 이윤환 대표와 함께 살펴보는 핫 키워드 3. 오늘도 열어보겠습니다. 키워드 3번입니다.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이어가던 주택시장에 최근 이상 기류가 감돌고 있습니다. 꾸준히 줄던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세로 돌아섰고 집값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2위는요.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다달이 내는 월세가 안정세에 진입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통계를 보면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가 점점 내리막을 걷고 있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 세입자들의 부담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 진단해 보겠습니다. 3위 먼저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분양시장에 뭔가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 일단은 지금 분양시장이 굉장히 뜨겁죠. 예,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전세 저금리 기조에서 또 이제 전세금 상승에 의해서 마음의 변화, 집을 이참에 사는 게 낫겠다 해서 분양시장에 뛰어드는 40대 또 30대가 이제 지금 주류를 이루면서 이렇게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분양이 잘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분양을 좀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물건을 이렇게 내놓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네. 물건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 좀 걱정이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요. 분양시장에 내놨다 하면 미분양 물건이 속출을 해서 또 분양을 받으신 분이 다시 되팔고자 했을 때는 뭐 그야말로 마이너스 피, 즉 계약금 포기하고라서로도 팔릴 수 있다라는 분위기에서 지금 다시 어느 정도 좀 살아났는데 이참에 너무 많은 공급량이 대두가 되면은 미분양이 또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분위기인데 마침 지금 완판을 이어가던 동탄 2기 신도시에 분양 물건이 미분양이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상태에서 네. 지금 그 원인은 일단은 분양 물건이 좀 많이 된 부분이고요. 지금 올해 초부터만 봐도요. 이렇게 2005년 1월 달부터 쭉 그래프를 봐서 상반기까지만 이렇게 보는 경우하고 또 이렇게 7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하반기만 보더라도요. 전체 나오고 있는 그 물량은 19만 세대라고 한다면 앞으로 하반기에 나올 물량은 무려 24만이다라고 해서 지금 상반기에도 점점 또 이 중반에 지금 굉장히 많은 물량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때문에도 지금 8월 초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지금 7월 달부터 해서 미분양 물건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조금 걱정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국 미분양 주택에 대한 추이를 봐서는요. 전국이 지금 이미 3월, 4월, 5월, 6월에 걸쳐서 이미 3만 가구가 이제 넘게 나타나고 있고 점점 이런 식으로 수도권 같은 경우도 오르고 있는 추세다. 이 부분이 결국은 많은 공급되고 있는 분양 물건에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분양에 접근하셔야지만 좀 승패가 나지 않을까. 지금 네. 시장도 약간 7월 22일 그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한 강화로 인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사그라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을 하셔서 옥석을 가리는 중요한 맞아요. 계기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양시장 뜨겁다고 해도 모든 물건이 다 좋다라는 거 이제 안 통합니다. 정말 될 만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 공식, 당연한 투자의 정석이겠지만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이제 월세 얘기 좀 해볼까요?
월세가 안정세를 되찾아가고 있다라는 얘기 들려옵니다. 반전세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월세입자들의 부담은 점점 커져가만 간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자, 일단 월세가 안정되고 있다라는 측면보다도요. 네네. 전체적인 시장에 차지하고 있는 전세 이 부분은 이제 저금리 기조화에서 전세금 보증금 올려봤자 이제 낮은 이자 때문에 결국 이제 월세로 돌아서는 분들이 많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예 보증금을 다 내어주고 하는 분보다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기조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에서 봤을 때 이 반전세 이 시장의 트렌드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월세 그 금액이 계속 올라가느냐 또 전세 반전세에 대한 보증금이 올라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월세는 그대로 있고 오히려 이 보증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상한 형태로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월세 가구의 평균 보증금이라는 부분을 한번 봤는데 2011년도, 2015년도 각각 이렇게 구분을 해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가 이 금액 단위거든요. 이게 이제 평균적으로는 월세로 했을 때는 한 4,600만 원 정도가 평균이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7,700만 원 정도가 평균 월세에 대한 보증금이에요. 네. 자, 근데 이제 인천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증금 비율이 굉장히 낮았죠. 1,700만 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3,100만 원 정도가 이제 평균이다라고 하면은 거의 오르는 증가율이 2011년 대비해서는 서울이 68%, 또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무려 81%가 올랐다. 전국적으로 수도권과 전국이 전체적으로는 한 3,200에서 지금은 거의 5천만 원에 가까운 4,500에서 한 5천만 원 사이가 되는 금액으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지금 저금리 기조에서 순수한 전세 물건은 정말 귀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반전세 시장이 왔다라고 하면 반전세 시장 안에서 그 보증금이 늘어나는 부분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거래량만 봐도 나타날 수 있는 게 지금 그 순수한 월세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보증금이 12월치 미만 보증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 안쪽에서가 거래량이 12.3 같은 경우라면 준 전세 보증금이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하죠. 이게 또 한 17.9%면 대부분 보증금이 월세의 부분에 대해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중간 정도인 예를 들어 뭐 아까처럼 5천, 1억, 뭐 2억 요 정도 선에서의 보증금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거래량이 지금 이것처럼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지금 앞으로의 트렌드는 전세에서 반전세, 반전세 금액에서 보증금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를 명심하셔야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월세가 올라가는 비율이 아니는 또다시 완전 전세가 아닌 그런 반전세의 보증금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 지금 어떤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읽어내실 줄 알아야 돼요. 네, 저희 지금 한 주간 있었던 부동산 뉴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핫 키워드 3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1번은 뭘까요?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가 8차례 발표한 부동산 대책 가운데 7차례 대책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매매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춘 채 임대 시장 안정에는 다소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 발표 있었죠. 이후 임대 시장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매번 안 좋았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 부동산 관련 정책이 나온 이후의 시장은 그리 탄력적이지는 않았던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이번에도 최근 가계부채 관련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잖아요. 네. 그 이후 우리는 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골자가 전세금이 조금 너무 과도하게 오르다 보니까 전세 수요자를 좀 다른 곳으로 이렇게 유도하려는 정책에서 집을 사라라고 이렇게 많이 대책이 나왔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세금을 좀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맞았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대책 8차례 중에서 7차례가 그야말로 전세금을 누그러뜨리는데, 전월세를 누그러뜨리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좀 일부 전세 수요자들을 주택을 사게끔 유도하는 정책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매수 정책으로 많이 했는데 특히 작년 2월 26일 임대차 선진화 방안 같은 경우라면은 그야말로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 그리고 전월세 임대를 임대에 거주하고 계신 분 모두에게 다 안 좋은 영향을 끼친 아주 중요한 잘못된
저 시기적인 잘못이죠. 근본적인 부분보다도 그런 부분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시장이 좀 안 좋게 더 흘러가다가 어쨌든 올 초부터는 시장이 조금 안정적으로 이렇게 되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7월 22일 날에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한 정책이 과연 시장에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 즉 집을 이제 조금 사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해야 되고요.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어쨌든 전세, 월세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급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좀 마련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 주간 뉴스들 점검해봤습니다. 새로 들려오는 소식들 있을 때마다 그 뉴스 저희가 분석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인 전화 연결, 전화 상담하기 전에요. 이은혜 대표님 무료 세미나 일정 준비되어 있거든요.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이은혜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예요. 8월 17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797-0300번으로 문의해주세요. 자, 궁금하신 사항들 언제든지 저희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세미나 이용할 수 있으세요. 자, 요즘 분위기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요즘 세미나 열기는 대단한 겁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일단 메르스가 종식되는 이 분위기에서 특히 이제 한 여름에 또 휴가철인데요. 많은 분들이 휴가를 일찍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하긴 집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덥더라고요. 사실은 몸이 후덥지근하고 이 더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정신 건강, 즉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거야라고 좀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열받게 하거든요. 자, 그런 부분을 좀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갈 거냐,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고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또 자금이 있으면 이걸 투자를 잘해서 어떻게 부동산을 통해서 좀 돈을 좀 알차게 벌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이 오히려 뜨거운 이 무더위에 피서가 아니겠느냐 해서 세미나를 참석하면 정말 다 해결하는 거죠? 예, 오시니까요. 정말 이번 주 토요일은 없어요. 아, 네. 예, 연휴 기간이라.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많은 분들이 오셔서요. 막바지 여름 이 무더위를 날려줄 만한 앞으로의 예측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래는 매주 이틀이에요. 2일 진행되는데 이번 주만 주말 건너뛰고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진행합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예, 시청자님 반가워요. 네. 어떤 곳 궁금해서 네. 연락 주셨어요? 예, 예. 어느 곳인가요? 저 송파구, 송파동 한양 1차 아파트거든요. 네.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네. 예, 보유 중이고 언제 네. 팔면 좋을까? 이거 궁금하신 건가요? 네. 네. 올 가을에 팔 송파구? 건가? 네. 네. 가을에다 팔까? 아니면 더 있어야 내년 되나? 봄에 팔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네, 매도 시점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지금 가지고 가신 아파트가 송파동의 어느 아파트 몇 평이죠? 한양 아파트 52평이요. 한양 1차요. 한양 1차 아파트요. 네네. 자, 여기 거주하고 계신가요? 네. 아, 그러세요? 네, 자, 예. 그러면 아무래도 이걸 파시게 된다면은 뭐 다른 데로 또 이사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네. 일단 지금 시점 파실 마음은 좀 굳히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점을 조금 따지시는 거 보니까. 그렇죠. 예. 자, 일단은 그래요. 일단 생각하신 대로 네. 좀 향후에 좋은 전망이 있다면 제가 좀 놔두라고 할 텐데 예. 파시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냥 적극적으로 찬성, 즉 파셔도 괜찮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네. 일단 위치를 이렇게 보면요. 네. 송파동이잖아요. 지금 잠실 예, 예. 이렇게 폭넓게 잠실이라는 이 지역에서요. 차지하고 예. 있는 이 송파동의 입지라고 봤을 때는 예. 사실 그 부동산 시장이 정말 좋았던 2006년, 7년, 8년도에 예. 이 잠실 아파트 1, 2, 3, 4단지가 막 입주를 했을 때 네. 그때 잠실을 대변할 만한 지금 잠실에 버글 갈 만한 주택지로는 당연히 이 송파동에 있는 아파트들이거든요. 예. 자, 예. 그래서 살기도 괜찮고요. 여러 가지 네. 측면에서 장점은 굉장히 많은 건 맞아요. 예. 예. 자, 근데
앞으로가 중요한데 네. 앞으로 점점점 그 어떤 좋은 분위기였던 부분을 계속 조금 시선을 좀 집중할 만한 매력이 있느냐라고 하면 딱 한 가지 기대치는 그 근처에 제1롯데월드에 대한 준공 입주 이거에 대한 좋은 영향력 하나 말고는 그다지 네. 큰 주목을 받을 만한 여지는 없습니다. 네. 자, 왜냐하면 일단은 이 근처에 새 아파트가 가락시형 아파트가 지금 이제 곧 또 이제 몇 년 후에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네. 또 저쪽 아래쪽으로 가면 그 위례 신도시도 사실은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여기가 지금 일단 그 지어진 지도 오래됐지만 재건축이 된다면 이런 부분으로 간다면 사실은 재건축에서는 대지 지분이 커야 되는데 네. 51평이라고 하더라도 대지 지분이 크지는 않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나중에 재건축 때도 뭐 그다지 그렇게 어떤 투자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네. 모습에서만 지켜봤을 때요. 네. 어떤 단점이 있냐면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1등 지역은 지금은 아니다. 예전보다는 예, 조금 예. 더 오히려 못하다라는 네. 부분하고 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이제 파고 들었을 때 여기가 지금 한양 1차 아파트잖아요. 네. 여기하고 여기에 그 반도 아파트가 있었을 겁니다. 옛날 그 네. 반도 아파트가 그 재건축된 송파 레미안 파인탑 아파트가 있어요. 네. 자, 두 아파트를 비교해 보면 여기는 네. 50평대 지금 시세가 한 8억 중반 정도로 알고 있어요. 예, 8억 예. 초중반. 자, 근데 요 송파 파인탑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입주를 했어요. 한 뭐 2, 3년 됐죠. 입주한 지가. 네. 자, 여기 가격이 지금 30평대 기준으로 해서는 한 8억 초반 정도거든요. 네. 자, 그럼 두 개가 가격이 좀 엇비슷하라고 했을 때 선택을 한다면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할 것이냐. 요 안에서도 구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선 지금 뭐로 구분 지어야 되냐면 지금 집을 사시려는 분들은 거주를 목적으로 하신 분들이니까 전세 금액이 얼마냐, 즉 전세 비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앞으로 둘 다의 전망성은 어떤 게 더 유리하냐를 봤을 때요. 네. 지금 이 송파 한양 아파트의 50평대 아파트의 전세 금액 그리고 네. 이 송파 레미안 파인탑 아파트의 전세 금액이 30평대 평형은 작지만 새 거고 어느 것을 더 선호하냐 하면 송파 레미안 파인탑 아파트에 대한 전세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여기 지금 50평대보다도. 즉 이게 구매력이거든요. 네. 아, 일반 분들은 지금 같은 경우 집을 구입을 한다면 사는 데 있어서 내 짐이 많고 좀 오래됐어도 내가 넓은 평형대를 선호하는 분들이 더 많느냐 아니면 새 거인데도 좀 적더라도 네, 좀 예. 새 아파트를 더 선호하느냐면 이미 전세 금액에서 나눠진 거예요. 그게 네. 앞으로의 시세 전망도 좀 간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매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 자, 비교가 되겠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네. 레미안 파인탑 반도 아파트 재건축된 아파트 30평대보다도 네. 오히려 전세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매매 금액도 오히려 거기에 밀릴 수도 있다는 게 예상이 되니까 파시는데 네.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요. 지금 일단은 이 근처에 제1롯데월드가 들어서면 훨씬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좋은 호재에 놓여서 이렇게 갈 것이냐 네. 아니면은 이런 그 호재 이전에 사실을 매도하는 게 더 나을 것이냐라고 한다면요. 네. 실질적으로는 이 그 9호선에 대한 어떤 수혜도 입을 수 있는 단지거든요, 여기가. 그렇죠. 자, 그렇기 그것은, 때문에 네. 시간을 조금 늦추면 늦출수록은 유리한 거는 맞아요. 지역적인 안배를 봐서는. 네. 근데 지역보다 더 우선할 게 부동산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점점 이제 1월 달부터 막 거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거래 좀 그전에는 뭐 내놔서 팔고 싶어도 안 팔렸었던 분위기에서 지금은 내놓으면 조금 팔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잖아요. 예, 예. 이제 이 분위기에서 자칫해서 미국이 금리 인상이 되거나 우리가 금리를 따라서 이제 쫓아 올릴 경우가 좀 빨리 진행이 된다면 더욱더 네. 그 거래는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얼어붙기 시작하니까요. 그 네. 시간을 잘 살려서 매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제일 좋은 거는 지금처럼 분위기가 저금리 기조로 연속이 된다면은 내년 초로 잡을 텐데 그게 네. 조금 미국 금리 인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시장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좀 서두를 거는 좀 매도하는 거를 좀 앞당길 필요가 있다니까요.
네, 꾸준히 방송도 보시고 또 어떤 시장에 대한 미국 금리 인상 또 우리나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빨리 예측을 하셔서 좀 서두르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 하반기다 내년 상반기를 지금 못 박는 분위기가 아니라요. 네. 필요에 따라서는 땡겨야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 우리 시장님 조금 더 저희와 함께 좀 하시면서 매도 타이밍 잘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분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어느 아, 곳 네, 궁금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저 상암동 월드컵 파크에 거주 중이고요. 네, 예, 자가주택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네. 예, 제가 영등포 신길동에 네, 삼두 아파트를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두 예, 삼두 아파트. 네, 예, 대방역 바로 옆에 음. 근처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네네. 예, 근데 이거 18평짜리를 갖고 있는데 예, 이거를 이 전망을 좀 알고 싶고요. 네. 그래서 제가 현재는 1가구 이주택이 2주택인데 되는 제 거죠. 처가 작년 말에 또 상수동에 빌라를 하나 또 갖고 있어요. 아, 그러셨군요. 작년 말에 매입한 건데요. 예, 그래서 1가구 3주택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신길동 삼두 아파트를 현재는 매도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건지 네. 아니면 좀 더 갖고 가는 게 좋은지 아, 예.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뭐 전환을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로 나은 건지 좀 이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아, 예. 전반적으로 살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월드컵 파크 아파트에 살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일단은 가격도 지금 올랐고 워낙 그 상암동 DMC의 여건이 좋기 때문에 거긴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마 고민하시는 건 세금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의 그 주택을 임대사업자를 내서 좀 오래 끌고 갈 건지 아닌지를 지금 고려를 해보시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우선 삼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임대사업자까지 내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매도하는 왜냐- 게 좋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매도하는데 예. 그냥 막 매도하는 거는 맞진 않아요. 왜냐하면 삼두 아파트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일단 그 근처에 전체적인 지역적인 어떤 환경에 대한 개발 여건이 지금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자체적으로는 160세대에 지금 87년도 입주를 했으니까 자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는 없어요. 또 시기도 2017년 이후라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 근처 신길역 주변이라든지요, 또 대방역 네. 주변에 놓인 그 어떤 그 단지들, 그 지역적인 부분들이 좀 꿈틀꿈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블럭이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든지 어떤 섹터로 인해서 역세권 시프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개발 라인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을 때 그 분위기를 틈타서 그때 나오는 게 가장 절정기에 빠져나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아, 예. 장기적으로는 의미 없는 게 사실 여기가 아파트가 되어간다고 손 치더라도 사실 그 여의도권역은 아니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이쪽 예. 지역이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1호선 주변이면서도 전체적인 시세가 평가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지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다리 하나만 건너면 여의도인데 여의도권역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오산입니다. 그래서 예. 지역별로 장기적으로 비전이 있는 곳은 오래 둬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타이밍 보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제가 봤을 때는 한 내년 초 정도에 예를 들어 국회의원 선거 공약에서 이런 지역을 조금 더 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생겨났을 때 그때를 매도 타이밍으로 삼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꼭 내년 초 아니래도 꾸준히 어떤 도시계획상 여기가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때를 계기 삼아서 빠져나온다면 아마도 시세 차익을 조금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절대 가져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적인 부분은 3주택이기 때문에 2주택 이상 되는 건 세금은 뭐 필요에 따라서 낼 수 있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월드컵 파크 단지 비과세 요건을 갖춰서 그걸 제일 나중에 파는 거 이런 어떤 세테크 전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상수동에 있는 빌라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임대사업자 안 내도 괜찮겠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가는 거는 임대사업자를 낼 필요도 있는데요.
그게 내 집을 비과세 쭉 팔아야 된다는 여건을 갖고 있는다면은 임대사업자를 내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매도를 빌라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안 내도 되는 거거든요. 그 그래요? 여건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나중에 그거는 따로 뭐 개인상담이거나 세미나에 오시거나 이렇게 해서 제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시장님 하겠습니다. 아유,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2077-6330번으로 계속 전화해 주셔도 좋고요.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네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은 매물 없나? 살피러 가겠습니다. 2077-6391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세요. 오늘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지혜나우징 배은효 소장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매물일까 궁금합니다. 먼저 박일권 대표님부터 시작해 볼게요. 어느 곳입니까? 네, 오늘은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 상승이라든지 그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좀 많이 느껴지실 텐데요. 어떠한 금리 상승이 되든지 불안기가 오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지역, 바로 강남 3구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는 지역 어디냐? 바로 서초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뛰어난 입지, 완벽한 생활 인프라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고요.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 자체도 역세권에, 그리고 수급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공급은 굉장히 없었던 지역이고요. 앞으로도 공급은 제한적이고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역세권 개발의 계획까지 나와 있고요. 거기다가 가격까지 굉장히 착한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그곳 가보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 매물은 배은효 소장께서 준비하고 계세요. 수진님 네. 어떤 매물입니까? 네, 오늘은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매물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매물은 강남구 대치동 한티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예전 서울의료원 부지가 매각 공고가 나왔습니다. 9,700억 정도에 나왔는데 내일부터 이제 경장 입찰이 시작이 됩니다. 한국전력 부지 그리고 한국감정원 부지, 서울의료원 부지로 해서 하면 삼성동은 코엑스와 더불어서 강남 지역에서 가장 핫한 지역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이 바로 삼성동까지 걸어가도 3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대치동에 위치해 있고요. 지하철로는 2정거장이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10분대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근데 테헤란로에 있는 주택이나 원룸 컨디션을 봤을 때는 아마 이쪽에 근무하게 될 분들은 대치동 쪽에 오지 않을까. 자연환경이나 여러 가지 교통 환경이 쾌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매물 역시도 미래 가치가 아주 뛰어난 매물입니다. 용산구는 지금은 개발이 중단되어 있지만 개발이 반드시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동덕이나 어떤 마포권역에 풍부한 임대 수요도 가지고 있고요. 전용 투룸에 약 14평 되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시세 차익을 내기 위해 또한 황금성 또한 뛰어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가치가 높은 물건 준비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한번 열어볼까요? 첫 번째 물건 열어봅니다. 강남구 대치동 매물입니다. 분당선 한티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는 매물이에요. 올해 12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 6층 건물 가운데 4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 2억 2,500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7천만 원 예상하고요. 실제 투자 금액 5,500만 원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배은현 소장이 준비하신 첫 번째 매물 보겠습니다. 대치동 물건이고요. 자,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일단 요약 좀 해주세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강남은 핫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의 변동이 와도 어떠한 뭐 외부의 충격이 있더라도 꾸준한 시세를 형성을 하고요. 그 또한 시세 차익도 꾸준히 올라가기 때문에 강남 지역을 그중에서도 강남구를 정말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대치동은 이제 변화가 막 시작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삼성동 개발이 직접적으로 근처에 있고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는 개포주공이 1차에서 8차까지 있고 개포 시형까지 하면 9개 단지인데 2차만 이주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3, 4년 동안에 개포주공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거고요. 또한 삼성동에 있는 개발들이 진행되면서 향후 10년 동안은 어떤 개발 호재가 꾸준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한 지역에 보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서울시가 타당성 검토가 들어갔는데요. 이곳이 만약에 고층의 상업시설로 지어지게 된다면 주변에 그 영향으로 해서 종상향까지도 기대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가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사례를 보는 게 바로 삼성동의 지금 서울의료원 부지입니다. 거기는 이종주거 지역이었지만 지금 종상향이 돼서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처럼 이 대치동 한티역 인근도 바로 그런 예상이 기대되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투자 가치가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치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있어요. 입지적인 여건 따져드릴게요. 교통 괜찮나? 상권 어떻게 발달돼 있나? 편의시설 잘 돼 있나? 다 주세요. 예. 일단은 한티역에서 도보 3번 거리 초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티에는 롯데 강남점이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강남권에는 딱 5개의 백화점만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 집 옆에 도보 2, 3분 거리에 백화점이 있고 상권이 발달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런 편리시설이나 편의시설은 가장 강남 중에서 뛰어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바로 인근에는 도곡 스포츠센터가 있어서 저렴한 금액의 수영이라든지 피트니스를 즐길 수가 있고요. 집 앞에서 50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인 면에서는 정말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재천도 도보 5분에서 10분 정도면 도달할 수가 있고요. 양재천은 뒤로는 개포주공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넓은 개포주공이 이주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대치동이거든요. 그래서 1, 2년 사이에 벌써 전세나 매매가들이 5천에서 1억 정도 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입지적인 것도 주변 호재를 직접 받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 투자 가치가 좀 끌어올라갈 만한 그런 뉴스도 챙겨볼게요. 개발 호재 살펴봅니다. 대치동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잡히고 있는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를 크게 잡을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개포 주공의 이주입니다. 지금 1차부터 4차까지는 적은 평형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2차만이 오직 지금 이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양재천을 사이에 두고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한티역과 대치동 그리고 개포주공이 마주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같은 강남의 이학군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17개 학교가 소속되어 있는데 지금 개포주공에서 자녀를 두신 분들은 반드시 대치동으로밖에 올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향으로 반지하의 정말 작은 원룸들도 지금 1000에 60 그리고 매물이 없는 정도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핫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동의 개발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하철로는 2정거장입니다. 그리고 도보로 걸어가면 삼성역까지도 30분이면 걸어갈 수가 있고요. 현재도 테헤란로나 삼성동 주변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이 대치동 쪽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테헤란로의 그런 어떤 주거 쾌적성이나 컨디션을 봤을 때 어떤 상업시설이라든지 양재천 같은 자연환경들이 잘 갖춰져 있고 교통 역시 편리한 곳이 바로 대치동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향후에 10년, 지금 2022년에서 3년 정도 개발을 보는데 그때까지도 지속적으로 모이는 거가 지속적으로 계속될 걸로 보이고요. 그 개발 역시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입지다. 그리고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건물 한번 보러 갈게요. 준공되려면 조금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올 연말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라고요? 네, 지금 12월 달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분리형 원룸이고 전용 면적이 7.72평입니다. 요즘에 작은 면적에 있는 것들은 젊은 친구들이 아무리 월세가 조정이 된다고 해도 선호하지 않거든요. 근데 7.72평, 약 8평 되는 면적에 보시는 그림처럼 풀옵션으로 시공이 되기 때문에 또한 인근에는 오피스텔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주변이 3, 4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6층으로 건물 지어지는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임대차나 이런 거에도 전혀 좀 강점이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변 시세를 봤을 때도 오늘 금액인 보증금의 월세 7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금액 구체적으로 살펴주세요. 네, 매매가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이쪽 인근에 예전에 1, 2년 전만 해도 1억 후반 정도의 가격이었는데 벌써 가격 상승이 좀 있었던 거고요. 그렇다고 너무 늦게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호재가 10년 동안 계속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약 8평 정도의 이 정도 금액이면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월세 수익을 원했을 때는 실투자 금액은 3,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 아주 적합한 매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치동 매물 살펴드렸습니다. 이 매물 매수하실 때 어떤 점 유의해 볼까요? 네, 아까 초역세권 매물이고 상권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풍부한 임대 수요가 있는지 한번 직접 방문해 주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매물 살펴드렸네요. 강남구 대치동 매물이었습니다. 확인하시죠. 두 번째 매물은 미스터 역세권의 물건입니다. 열어보도록 합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예요. 올 12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3층 소개해드립니다. 매매 금액 2억 8천만 원입니다. 임대 예상 금액 볼까요?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서초동에는 또 어떤 매력이 있는 물건이 있을까요? 살피러 가겠습니다. 박 대표님, 투자 네. 포인트 살펴주세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남부터미널 역세권에 굉장히 가까운 매물입니다. 뭐 1차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남부터미널 역세권 하면 기사에도 나온 것처럼 서초구에서 추진하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 입지기소 최소지구 1순위 지역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향후 남부터미널 역세권 개발에 따른 그런 시세가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 정말 많은 매머드급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교대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강남대로변과 장제터널의 개통에 맞춰서 역세권 개발의 범위가 점차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그런 개발 속도의 사업성에 따른 집가 상승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이런 호재들, 직접적인 역세권 개발 이외에도 재건축 기준에 많은 호재들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집가나 임대가가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 얻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할 점은 공실 걱정 없고 안정적이고 높은 임대 수익률 그리고 또 황금성이 보장되는가를 꼭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투자의 삼박자를 모두 갖춘 지역이 바로 이 남부터미널 역세권 서초동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서울고등학교로 대표되는 강남 8학군 뭐 가장 좋은 학군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위쪽으로 가시면 서리풀공원 그 정보사 이전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역세권 개발, 강남 대로변이 확장이 되면서 많은 이주 수요들이 몰려들고 있고요. 주변 지역에 많은 재건축 이주 수요들, 특히 방배동 재건축 이주 수요가 올해 내년 앞으로 1, 2년, 2, 3년 안에 만 세대가 넘게 이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이주 수요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쪽으로밖에 몰려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폭발적인 수요자, 세입자들이 몰려오는 지역이고 거기에 따른 임대가와 매매가 상승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로는 항상 투자를 했을 때는 우리가 시세 차익을 염두에 두셔야 되죠. 그렇게 하시려면 분명하게 매입하실 때 얼마의 그런 매입하셨냐, 주변 시세보다 싼 매물을 공략하셔야 되는데요.
본 매물, 주변 지역 매물보다 약 3천만 원 이상 저렴한 정말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서초 강남권 그 역세권의 투룸주택들 3억대를 다 돌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매물에 비해서도 3천만 원 이상 저렴하고요. 워낙 저렴한 매매가이면서 높은 임대 수익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두 자릿수 가까운 안정적인 높은 임대 수익률까지 덤으로 얻어갈 수 있는 매력적인 입지와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서초동 다세대 주택이 투자의 삼박자를 딱 갖춘 곳인가 우리는 한번 째려보면서 살펴보자고요. 입지적인 여건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특징 가지고 있습니까? 네, 일단 역세권으로 말씀드리면 3호선 남부터미널 도보 3, 4분 거리 1차 역세권이고요.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더블 역세권과 법조타운입니다. 걸어서 뭐 6, 7분 정도만 올라가시면 되는데요. 이런 교대 역세권 그리고 또한 2호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 역세권까지 상당히 가깝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좌측편으로는 서울고등학교와 고등학교 강남 8학군과 서리풀 공원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학군 그리고 또 자연환경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으면서 또 한 정거장만 내려가시면 바로 양재역, 바로 강남대로가 시작되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정말 강남권과 서초구를 연결하는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그만큼 서초권에서도 강남권과 가장 가까우면서 강남권과 서초권의 그런 장점들을 다 갖추고 있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개발되는 그런 호재거리도 많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개발 호재들 챙겨봅니다. 뉴스 잡히는 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투자를 하셔서 시세 차익, 가격이 급등하기 위해서는 그런 대규모 매머드급 개발 호재들이 받쳐줘야 되는데요. 본 매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초동 롯데칠성타운부지 걸어서 10분대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역세권과 아울러는 교대 역세권과 아울러는 롯데칠성타운부지 개발에 직접적인 가장 큰 수혜를 얻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신 바로 강남 역세권 한전부지 개발에 그런 효과를 바로 얻을 수 있는 지역이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제터널이 개통이 되고 정보사가 이전이 되고 그쪽 지역의 문화 복합 클러스터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 후에는 서초구를 대표하는 그런 문화복합시설로 탈바꿈이 된다. 이런 문화시설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러므로 해서 강남대로변이 넓어지고 강남대로변과 역세권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 본 지역, 그 강남터미널 부지는 앞으로 1, 2년, 2, 3년의 단기간 안에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인해서 역세권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될 지역입니다. 개발이 되고 바로 옆에 있는 지역 또한 역세권 개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자체적인 개발계획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개발계획의 수혜를 바로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꾸준하게 집가 상승폭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고요. 자체적인 개발계획까지 놔준다고 했을 때는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도 마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2월에 준공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이 물건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장점 소개해 주시죠. 네, 본 매물 현장을 방문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 정말 임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남부터미널 역세권, 교대 역세권의 그런 후광 효과를 바로 얻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요.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서초구에 이렇게 좀 노화된 지역이 있나라고 표현할 정도로 신축 주택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공급이 없었었고요. 앞으로도 공급 자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축 투룸 주택의 주택으로서의 그 희소 가치가 매우 높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안정적인 높은 임대 수익률과 소액 투자,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역세권이면서 이면도로 3면이 코너에 있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총 5층 주 3층의 남서양 구조이기 때문에 막힘이 하나도 없는 3베이 구조로서 컴팩트한 사이즈만 넓은 구조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이할 점은 서초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급주택가로 돼 있는 지역인데요. 고급주택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시공업체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 내외장 브랜드로 다 마감할 예정이고요. 당연히 엘리베이터설과 완벽한 보안시설들 다 갖춰지기 때문에 주변 지역 2호선과 3호선 라인의 그런 신혼부부, 강남권에 출퇴근하는 신혼부부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초동 매물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가격 중요하죠? 매물 가격 살펴줍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네,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이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주변 매물 3억대를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매물에 비해서도 3천만 원 이상 저렴한 매매가 2억 8천만 원입니다. 전세를 놓으셨을 때는 보수적으로 지금 시점으로 말씀을 드려도 2억 5천 정도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실투자금은 정말 3천만 원이나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수익형 부동산, 안정적인 높은 임대수를 얻을 수 있는 매물
보증금 3천에 월세는 110만 원 이상입니다.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속한 모든 매물은 임대 조건부 잔금. 준공이 난 후에 전세가든 월세가든 다 임대를 맞춰준 후에 잔금하신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임대 조건부 잔금이 가능한 이유는 그만큼 탁월한 입지와 건물 자체적인 퀄리티가 보장이 된다. 따라서 정리를 해드리면 실투자금 전세로 했을 때는 3천만 원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수익형 부동산으로 했을 때는 두 자릿수 가까운 9.8%가 넘는 안정적이고 높은 임대수를 꾸준히 얻어가시고요. 주변 매물보다 3천만 원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매입과 동시에 수익이 발생했다고 표현할 정도의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뿐만 아니고 주변 지역의 많은 개발 호재와 자체적인 역세권 개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2, 3년 단기간 안에 3억대 중반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가격대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실투자금 대비해서 300~400% 이상의 시세 차익도 2, 3년 안에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투자의 삼박자를 모두 갖춘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돈이 오가는 곳인 만큼 유의할 사항도 분명히 있어요. 매수할 때 어떤 거 조심해 볼까요? 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급을 항상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에 아무리 좋은 입지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많은 신축들이 기존에 있고 공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수급이 깨지기 때문에 제값을 받을 수가 없고 임대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는데요. 본지역 수급 면에서 완벽합니다. 과거에 투룸주택 공급 거의 없었고요. 앞으로 높은 지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공급 자체가 없다. 그만큼 귀한 매물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안정적 높은 임대 수익을 꾸준히 얻어갈 수 있고요. 자체적인 개발 계획에 따른 시세 차익도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 서초구 서초동 매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마지막 매물입니다. 이곳은 어느 곳이냐면요. 용산구 어느 지점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용산구 효창동 다세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암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한 매물입니다. 이번 달 올해 8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에요. 5층 건물 가운데 2층입니다. 매매 금액 2억 5,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 내다보고요.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효창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어떻게 좀 투자 포인트를 잡으면 좋을까요? 소장님? 네, 제가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마 3가지 정도일 것 같습니다. 부동산 첫 번째가 입지다. 그리고 상품, 세 번째는 가격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보탤 수 있다면 환금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청자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뭐 5평짜리 원룸을 사신 분들도 있고요. 9평, 10평 정도 되는 투룸을 사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됐었습니다. 금액이 오르고 뭐 입지가 좋아서 다 좋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매매가 되지 않는다면 투자를 하는 이유는 없어지겠죠. 그런데 오늘 매물은 입지, 상품, 가격 모두 경쟁력이 있고요. 전용이 14평이 되는 크기이기 때문에 어디에 내놔도 향후에 매매가 될 수 있는 황금성, 그리고 용산 지역은 예전에 굉장한 주목을 받다가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용산은 서울의 중심이고요. 그런데 지금 미래를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포인트를 봤을 때는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들여다볼게요. 입지적인 여건부터 설명해 주시죠. 어떤 네. 특징 갖고 있습니까? 용산 지역은 서울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하철 노선이 집중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기본적으로 뭐 6호선이라든지 1호선, KTX, GTX, 뭐 신분당선까지 이곳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곳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심인 지역에 지금 약간은 저평가된 시점에 투자하기 아주 적합한 곳이고요. 효창공원역에서 6호선 효창공원에서 5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6호선을 이용해서 상암 DMC라든지 마포권역까지도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다. 입지다. 그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용산에는 신라 면세점이 세계 최대 규모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본사나 어떤 회사 본사라든지 통신사 본사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지금 저평가된 곳에서 향후에 어떤 도약을 하기 위한 어떤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들을 다 할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시내 면세점 이슈 외에도 이 용산구에 잡히는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도 정리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삼성을 요즘에 뛰어넘었던 아모레 퍼시픽
SK이라는 본사도 거의 준공을 4억이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통신사 3대 통신사 중에 하나의 본사도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향후 중국 고객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계속적인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호재로 보신다면 지금의 용산 지역에 대해서 개발이 한참 정도 진행되는 것도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곳의 가장 큰 호재는 신분당선 호재라고 보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신분당선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바로 이 신분당선은 서울에서 남북권역을 연결하는 유일한 노선이거든요. 그 노선의 가치는 뭐 최근에 9호선 2단계가 개통하면서 주변 지가를 끌어올린 것보다는 훨씬 더 파급력이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중심으로 연결하는 신분당선이고요. 그다음에 뭐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라든지 개발들이 지금들이 조금 천천히 되고 있는 건데 예전처럼 국제업무지구 한꺼번에 개발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순차적인 개발로 인해서 개발 호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준공 완료될 예정이라고 해요. 어떻게 지어졌을까 궁금한데요. 네, 지금 뭐 마무리 지금 내장을 붙이고 있고요. 아마 이번 주에 준공 심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직접 오셔서 내부를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해드리는 거는 전용이 14평이나 되는 넓은 투룸과 거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매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매도에 전혀 문제가 없고 뭐 개발 호재처럼 SOC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신분당선 같은 게 이런 게 한다는 거는 향후에 어떤 개발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준비 단계에서 개발이 진행되면서도 많은 어떤 임대 수요가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 뭐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사람이 들어오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넓은 면적 그리고 엘리베이터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로변에서 한 30초로 들어간 이면도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변에서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죠? 네, 가격은 2억 5,500만 원입니다. 이쪽 전세가 지금 14평 정도 되는 매물이 2억 2천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3,5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 수익을 원하시는 분도 여기에는 충분한 임대 수요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약 3천에 80만 원은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도 약 8% 이상 나오는 어떤 향후의 미래 가치가 충분한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요. 매수의 유효점 챙겨주세요. 네, 아까 그런 주요 지하철 노선들을 다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로변은 이면에서 30초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현장 방문해 보시고 지금 다 완공이 직전이기 때문에 내부도 실제로 방문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매물 용산구 효창동 다녀왔습니다. 이 정보 매물력 다시 확인하시죠. 오늘 살펴드린 세 가지 물건 궁금하다 하신다면 전화주세요. 2077-6391번 통해서 방송 이후에도 전화 받겠습니다. 오늘 지혜나우징 배운영 소장,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와 함께했고요.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